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치명적인 왼발과 독보적인 측면 돌파 능력 때문에 긱스의 후계자로 불렸고 2015년까지 이적료 세계 랭킹 1위에 빛난 월드클래스 윙어, 2017년 월드클래스가 되어 축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2020년 토트넘에서 다시 붉은 용의 심장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웨일스의 별, 가레스 베일입니다. 1989년 7월 16일 웨일즈의 수도이자 가장 활발한 항구 도시인 카디프에서 태어난 가레스 베일.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일찌감치 자신의 타고난 축구 재능을 입증합니다. 9살 때 카디프 시티 서비스라는 축구 클럽에 입단한 그는 그곳에서 축구 클럽 토너먼트에 출전을 했고 이때 처음으로 사우스햄튼에 관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카디프 시티에 위치한 위트처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베일은 축구뿐만 아니라 럭비와 하키 그리고 장거리 육상 선수로도 활약하기도 했죠. 그의 스포츠에 관한 능력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늘어만 갔고 그의 체육 선생은 축구 시간에 왼발 사용하지 말기라는 특별 예외 규칙을 만들었을 정도. 위트처치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베일은 사우스햄튼의 위성학교인 베스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긴가민가한 자세로 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당시 사우스햄튼의 로우 회장은 영국판 라마시아를 꿈꾸면서 전국의 숨은 인재를 끌어들이고자 웨일즈와 영국 서남부까지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루크쇼, 칼럼 챔버스, 챔버레인 등이 사우스햄튼 아카데미로 몰려들었죠. 베일도 그중 하나였고 16살 275일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우스햄튼 데뷔 경기를 치릅니다. 이는 바로 그의 팀 동료였던 월콧에 이어서 클럽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데뷔한 기록이기도 했죠. 그의 첫 출전은 2006년 4월 17일이었고 이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은 미러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깁니다. 그는 이후 시즌 마지막까지 정기적으로 1군 팀 주전으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17번째 생일이 지나고 2006-2007 시즌이 개막을 했고 개막전 더비 카운티 원정에서 전매 특허인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이끕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경기 코벤트리 시티전에서 또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12월 중순 이미 베일은 5골을 넣으며 자신의 이름을 챔피언십에 널리 알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가레스 베일은 공격수가 아닌 왼쪽 수비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 가담을 통해서 도움은 무려 12개나 기록을 했고 17살에 2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2007년 당시 웨일즈 최연소 A매치 출전 기록을 세우면서 센세이션하게 국가대표에 등장을 했죠. 15세 때부터 웨일즈 유스팀에도 뽑히지 못한 그가 혜성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즌을 마치고 맨유와 아스날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나 결국 95억에 토트넘에 입단을 합니다. 만 18살의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데뷔 후 2경기 만에 골을 넣었고 다음 경기인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팀은 1대3으로 패했지만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12월 첫째 주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고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12경기에서 3골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08-2009 시즌 시작도 하기 전에 4년 재계약을 맺더니 이영표에 3번을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수비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아수 에코토에게 자리를 빼앗깁니다.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 나섰는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한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죠. 작년에도 베일이 나오기만 하면 승리를 못한 토트넘이어서 배필패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9-2010 시즌 시작 전부터 무릎 부상으로 2개월을 결장해 9월 말이 되어서야 복귀한 베일은 버니와의 홈경기를 5대0 대승으로 이끌면서 24경기 무승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버밍엄 시티 및 여러 클럽들이 베일 영입을 준비 중이었는데 자칫 토트넘은 최악의 수를 줄 수도 있었죠. 2010년 1월 아수 에코토가 부상으로 빠지자 베일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또다시 승리를 장식함에 따라서 입단 후 처음으로 선발로 나와 승리를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수 에코토가 돌아올 때까지 왼쪽을 맡다가 에코토 복귀 이후에는 레드넵 감독이 공격 잠재력을 보고서 베일을 윙으로 배치시킵니다. 시즌 막바지 챔스 진출이 걸린 아스날과 첼시전에서 모두 결승골을 넣었고 이 활약으로 4월의 선수로 선정이 됩니다. 2010-2011 시즌 챔스로 진출한 토트넘과 베일은 인터밀란과 만나게 됩니다. 베일은 당시 최고의 우측 풀백이라고 불리던 마이콘을 탈탈 털면서 홈과 원정 모두 평점 10점 만점의 활약을 펼칩니다. 원정에서 특히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51분까지 인테르가 4골이나 앞선 상태였지만 남은 시간에 베일이 모두 따라잡은 것이었죠. 이 충격적인 모습에 주가가 급등해서 레알, 맨시티, 맨유, 바르샤 등의 러브콜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에 42경기에서 11골의 커리어 하이를 작성을 했고 웨일즈 올해의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리그 베스트 11
수비를 싹쓸이합니다. 다음 해엔 더 발전해 12골을 넣었고 4년 재계약을 하기에 이릅니다. 2012-2013 시즌 11번으로 등번호를 바꾼 후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저돌적인 드리블로 골을 넣었고 토트넘이 3대2로 승리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열린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선 또 헤트트릭을 해서 10점 만점을 받았으며 이후 신인 감독인 빌라스 보아스 감독 아래에서 더욱 기량이 만개해 팬들은 호날두를 본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리그에서만 21골과 15도움으로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팀은 챔스 진출에는 아스날에 밀려서 5위를 기록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왕과 유망주상을 싹쓸이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는 앤디 그레이, 호날두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지난 시즌 중반 때부터 불거져온 레알 이적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토트넘은 절대 판매 불가능이라고 고수했지만 2013년 9월 2일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적료가 비공개로 알려지다가 2016년 풋볼릭스라는 곳에서 마샬에 이어서 베일의 이적 문서를 공개했는데 1283억으로 밝혀집니다. 입단식에서 호날두에게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고 반대편 네이마르도 입단식에서 메시에게 많이 배우겠다고 말해서 폭풍 아부 배틀이 이어집니다. 2013-2014 시즌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부담을 많이 느꼈을 베일이었지만 9월 15일 비아레알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자주 못 나왔고 첫 엘클라시코전에서 골을 넣은 네이마르와 비교되면서 까입니다. 엘클라시코 이후 몸 상태를 회복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먹튀 논란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호날두가 결정한 챔스 조별 경기에서 호날두의 빈자리를 채우며 4대1 대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다음 라리가 경기에서 헤트트릭과 도움을 올려 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즌 중반을 지나 호날두가 돌아오고 벤제마도 좋아지면서 이때부터 BBC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찰케 공사단에서 각자 2골씩 넣으면서 6대1 승리를 이끌어 레알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들었죠. 시즌 막바지 엘클라시코로 치러진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후반 85분 팀이 2대1로 리드하던 중 폭발적인 스피드로 바르셀로나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박살내는 치고 달리기를 보여줬고 그대로 골로 성공시킵니다. 그 와중에 호날두가 리그에서나 챔스에서 독보적인 역사를 창조해가는 바람에 벨이 직접적으로 골을 만드는 장면은 토트넘 시절에 비해서 줄었지만 그만의 스킬인 속공, 치고 달리기를 살려서 연계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챔스 10회 우승인 라데시마를 달성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고 특히 4강전과 결승 연장전에서 활약은 나무랄 데가 없었으며 데뷔 첫 해에 팀에 완벽히 녹아드는 모습에 다음이 기대가 되는 베일이었습니다. 2014-2015 시즌 작년의 기대를 이렇게 날려버릴 줄이야. 시즌 시작 전 근육량을 늘린 벌크업으로 인해서 신체 밸런스가 붕괴되었고 과한 플레이가 많아집니다. 호날두에 이어서 팀 내 두 번째 에이스로 사들인 1200억이었지만 주급값을 못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선 자원들인 크로스, 모드리치가 많은 공격 지원을 통해서 스탯을 쌓기 시작을 했지만 자신의 슬럼프를 감추는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팬들의 입방아에 베일은 호구딜이었다는 얘기가 올랐고 팀에선 안첼로티 감독과 불화설에 시달려 이적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2015-2016 시즌 이적설을 잠재우면서 잔류를 선택했지만 레알 팬들은 그에게서 마음은 돌린 듯 했습니다. 시즌 초 레알 베티스전에서 2골과 1어시 그리고 에스파뇰전 2어시로 다시 부활하는가 했지만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같은 부위의 부상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죠. 이런 부상은 자칫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기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복귀한 엘클라시코전에서 완패를 당했고 분노한 팬들은 페레즈 회장의 편애를 받은 베일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후 베일은 정신 차려서 전반기 리그 14경기 12골 7어시를 기록해 확실히 폼이 올라왔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엘클라시코전에선 지난번에 부진을 털어내 공수 다방면에서 활약 2대1 역전을 해내는 도움을 올립니다. 챔스에선 비록 0골이었지만 4강전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합니다. 특히 결승전 베일은 혼자 여러 몫을 해내면서 라모스의 골을 도왔죠. 좋은 폼을 가지고 유로 예선에 참가해 7경기 6골 2도움을 올리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선에선 대회 최고의 크랙으로 활약해 팀을 4강까지 이끄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특히 벨기에와의 8강전은 백미였는데 공격에서 혼자 적진을 누비는 모습은 인상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벨기에 수비 공간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선제골을 먹었지만 내리 3골을 넣으며 역전승으로 4강에 올랐죠. 왜 베일이 레알에서 뛰는지 확인시켜준 대회였습니다. 이후 그는 유럽 최우수 선수상 후보 3위에 올랐고 수상은 호날두가 받습니다. 베일을 중심으로 하는 웨일즈는 2011년 피파 랭킹 117위에서 5년 만에 26위로 오르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에런 램즈까지 가세해 이제 더 이상 베일즈는 약팀이 아니었습니다. 2016-2017 시즌 베일은 2014년과 2015년 잔부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경기를 많이 거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장기 부상이 점점 늘더니 2016년부터 급격한 유리몸화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 부상이 빈번해도 뛰면 잘했기 때문에 비난을 잠재웠지만 2016년 들어선 높은 주급값을 못한다며 비난을 받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베일에게 밀려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스코와 아센시오가 시즌 후반기 때부터
카드 캐리급에 가까운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여 팀을 이끌었고, 지단 감독도 이스코의 폼 상승과 베일의 부진으로 호날두, 벤제마, 투톱에 이스코, 프리롤에 적합한 4-3-1-2 전술을 기용하면서 베일은 이스코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베일 본인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님을 시인을 했고, 챔스 결승은 이스코가 선발로 뛰게 됩니다. 2017년 팬들은 베일이 2년마다 활약을 잘 해줬으니 올해는 믿어보자는 심산으로 기대했지만 베일은 예전보다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전성기 시절 뒷공간을 찢는 주력도 많이 느려졌고, 더 큰 문제는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었습니다. 11월 초 복귀가 유력했지만 11월 말에 돌아왔고, 뛰면 잘한다는 선수임을 증명해 복귀 3분 만에 도움을 올립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다시 부상. 팬들은 여름에 베일을 팔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베일에게 매번 속는 느낌이지만 보여준 게 있어서 기대가 사라지진 않았죠. 결국 2018년 시즌이 끝나면 신성 음바페가 영입되고 베일은 방출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베일의 2017년 기록은 27경기 9골과 5도움. 타고난 스피드로 리그 최고의 치고 달리기가 가능하며 콤비네이션 스킬인 치다루, 왼발 가마차기 슛은 전매 특허급이고, 커리어 4번의 결승 중 3번이나 골을 넣었을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한 가레스 베일.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현역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팬들로부터 방출 1순위로 꼽힌 것이었죠. 부상으로 무뎌진 베일은 2015년부터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2017년엔 무려 5개월 넘게 무득점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2017 시즌 개막전에서 오랜만에 부활포를 쏘아 올린 베일이었지만 부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벌써 17번째 부상으로 인한 몸도 아팠지만 사람들의 비판에 따른 마음의 상처도 컸습니다. 가뜩이나 레알이란 팀에 있다 보니 압박은 더 심했습니다. 전반기 리그 6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12월 12일 복귀해 리버풀과의 챔스 결승까지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으며 모든 경기를 소화합니다. 부상 없는 베일은 펄펄 날았고, 부상 복귀 후 26경기에서 17골 1도움을 기록합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6번이나 선정된 것.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챔스 결승에서 엄청난 바이시클 킥을 터뜨리면서 레알의 3연속 챔스 우승을 선사합니다. 레알의 지단 감독이 돌연 지휘봉을 내려놓고 호날두마저 팀을 떠나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베일이 팀 내 1인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레알의 거물급 영임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그가 개막하고 8월 말까지 베일은 9경기에서 9골을 넣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베일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상을 당했고 레알은 자연스럽게 침몰해 감독까지 교체가 됩니다. 부상도 문제였고 들쑥날쑥한 폼도 문제였습니다. 2019년이 되자 팬심은 극도로 안 좋아졌고, 팬투표에서 베일은 압도적인 벤치 1순위로 지목을 당합니다.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고, 부상당한 와중에 골프를 쳐온 것에 팬들은 격분을 합니다. 스페인어를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루머까지 나돌았습니다. 레알에서 13번의 우승을 하는 동안 11번이나 결승전에 나가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큰 경기의 사나이임을 증명해온 가레스 베일. 그가 없었다면 레알의 위대한 기록은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부상과 팀원들과의 소통 부재, 그로 인해 팀 내에서의 고립. 2019년 베일은 외로운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차기 행선지는 여러 명문 클럽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너무 높은 몸값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지단 감독이 돌아왔음에도 이미 눈밖에 난 상황. 이적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결국 중국행은 결렬되었고 잔류의 무게가 실립니다. 새로 영입된 아자르의 허벅지 부상과 아센시오의 시즌 아웃도 적지 않은 잔류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베일의 클래스는 여전했죠. 하지만 이미 최근 몇 년간 레알과 베일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지단 감독 역시 베일의 잦은 부상과 불성실한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낀 상태. 베일 또한 더 이상 레알에 대한 미련도 동기부여도 없었죠. 그렇게 베일은 2020년 9월 과거 자신을 키워주고 월드클래스로 만들어준 토트넘과 임대 계약을 맺고 잉글랜드로 돌아오게 이릅니다. 레알도 그냥 선수를 썩힐 수만 없는 노릇이라 주급 9억 중 절반 이상을 분담을 하면서 내보내준 것. 7년 만에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온 가레스 베일. 골프보다 이제 베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있는 축구 인생 아닐까요? 토트넘에서 다시 비상을 하면서 부활하는 가레스 베일을 응원해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오프사이드를 무너뜨리는 특유의 위치 선정으로 최고의 골잡이가 된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